나사 의료진이 20년 넘게 추적한 결과 국제우주정거장 장기 체류 비행사 중 상당수가 시력 저하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구 뒤쪽이 물리적으로 눌리고 시신경이 붓는 현상 때문인데 일부는 귀환 후에도 시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뇌압 상승으로 안구 구조가 변형되고 볼밀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인류의 화성 이주를 막는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몸 자체였습니다. 오늘은 왜 화성행 티켓이 편도일 수밖에 없는지 그 잔인한 물리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력이 아래로 당기고 근육과 뼈가 그 힘에 저항하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주선 안에서는 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중력이 0점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럼 몸은 어떻게 될까요? 체액 분포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쪽에 더 많이 모이죠.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압력은 높이에 비례해서 분포하는데 이 공식에서 중력이 사라지면 체액이 위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피, 림프액, 뇌척수액 전부요. 24시간 내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얼굴은 붓고 코는 막히고 두통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감기에 걸린 느낌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머릿속에서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감각에 더 가깝죠.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속됩니다. 나사는 이 현상을 우주비행 관련 신경안구 증후군 SANS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뇌척수액 압력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시신경을 계속 누르거든요. 안구 뒤쪽은 납작하게 찌그러지고 망막에 주름이 생깁니다. 어떤 변화는 지구로 돌아온 뒤에도 수년간 지속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눈과 뇌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더 빨리 무너지거든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다리 근육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몸무게를 지탱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는 완전히 쓸모없어져요. 중력이 사라지면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굳이 힘을 쓸 이유가 없네. 국제우주정거장 우주비행사들은 하루 2시간 이상씩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데도 근육 위축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 달에 수퍼 센트씩 근육량이 줄어들고 6개월이면 지구에서의 운동 능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되죠. 운동을 안 하면요?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지구에서 침대에만 누워 지내는 환자도 이 정도로 빠르게 근육을 잃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중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중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몸이 근육을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그냥 버려버리죠. 뼈는 더 심각합니다. 뼈는 평생 재형성과 흡수를 반복하는 살아있는 조직인데 이 과정이 중력에 완전히 의존하거든요. 매일 걷고 서 있을 때 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뼈세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 필요하니까 튼튼하게 유지해.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 신호가 끊깁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는 일을 멈추고 뼈를 분해하는 세포만 계속 활동하죠. 결과는요. 한 달에 골밀도가 1에서 2%씩 사라집니다. 이건 화성 기지에서 문틀에 살짝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6개월이면 10%가 증발하는 거예요. 지구의 골다공증 환자가 10년에 걸쳐 잃는 뼈를 우주 비행사는 1년 만에 잃습니다. 특히 골반뼈, 대퇴골, 척추뼈처럼 체중을 지탱하던 부위가 가장 빨리 무너지고요. 더 무서운 건 지구로 돌아와서 몇 년 동안 회복해도 잃어버린 뼈의 절반도 되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중력을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나? 과학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죠. 아이디어 중 하나가 인공중력이었습니다. 우주선을 거대한 원통처럼 만들어 회전시키면 원심력으로 인공중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본 그 우주정거장처럼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우리에게 공짜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우주선 안에서는 모든 게 휘어집니다. 물을 컵에 따르려는데 물줄기가 옆으로 새고 고개만 돌려도 극심한 어지러움이 몰려오죠. 당신은 기괴한 멀미와 싸워야 합니다. 인공중력이 오히려 우주 비행사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머리와 발에 작용하는 힘의 차이 때문에 또 다른 불편함이 생기고요. 이걸 해결하려면 우주선이 수백 미터는 되어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우주에서 보낸 뒤 드디어 화성에 도착합니다. 이제 중력이 돌아왔죠. 하지만 완전한 중력이 아닙니다. 화성 중력은 지구의 38%밖에 안 돼요.
80kg 나가는 사람이 화성에서는 30kg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뛰면 지구에서보다 2배 반 이상 높이 올라가고 무거운 장비도 쉽게 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화성 표면에 발을 디디는 순간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성 대기압은 지구의 1%도 안 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보다도 훨씬 낮아요. 만약 보호복 없이 나간다면 몸속 압력과 바깥 압력 차이 때문에 피부 아래 조직이 부풀어 오르고 폐가 터질 위험에 처합니다. 게다가 화성 먼지는 지구와 완전히 다릅니다. 물에 의한 풍화 작용이 없어서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고 건조한 환경 탓에 정전기까지 띄고 있거든요. 공중에 떠다니다가 우주복에 달라붙어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물리적인 칼날 같은 존재죠. 그런데 더 기묘한 건 소리입니다. 2021년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에서 녹음한 소리를 분석한 결과 화성에서는 고음이 저음보다 훨씬 빨리 전달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걸면 그 목소리가 2개로 쪼개져서 들린다는 겁니다. 저음은 늦게 도착하고 고음은 빨리 도착해서 마치 에코가 겹쳐진 것처럼요. 폭발 같은 큰 소리도 지구에서처럼 우렁차게 들리지 않습니다. 웅얼거림처럼 들릴 거예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화성에는 지구 같은 자기장이 없거든요. 태양에서 쏟아지는 우주 방사선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다는 뜻이죠. 화성행 여정 동안 비행사는 지구 지표면에서 받는 일상적 방사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우주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DNA는 조금씩 손상되고 이는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잠재적 시한폭탄이 되죠. 그리고 몸은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38% 중력에 맞춰서 뼈와 근육이 재설계되는 거죠. 심장은 중력 환경에 맞게 구조를 바꿉니다. 심장 근육은 서서히 얇아지고 형태 또한 미세하게 변형되죠. 지구의 심장은 피를 위로 쏘아 올리기 위해 최적화된 형태였지만 화성의 저중력은 그 설계도를 조금씩 지워나가요. 관절도 덜 튼튼해집니다. 몇 년이 지나면 당신의 몸은 완전히 화성인의 몸이 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만약 당신이 지구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다시 몇 달간 우주를 항해한 뒤 지구 중력과 마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생존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평생 30kg만 들어보던 사람에게 갑자기 80kg 역기를 24시간 내내 들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화성에서 5년 살았던 사람이 지구에 온다는 건 등 위에 성인 남성 한 명을 업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짓눌리고 심장은 2배 무거워진 피를 펌프질하느라 비명을 지릅니다. 뼈는 자기 체중조차 지탱하지 못해 쉽게 부러지고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척추에 엄청난 통증이 오고 몇 걸음 걷는 것조차 견딜 수 없는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6개월만 있다 온 우주 비행사들도 지구로 돌아오면 몇 주 동안 휠체어를 타야 하거든요. 이제 화성에서 몇 년을 보낸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지구로 돌아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대 교체죠.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만약 화성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평생 38% 중력 환기에서 자랍니다. 뼈는 지구인보다 훨씬 가늘고 길게 자랄 거예요. 키도 훨씬 커질 겁니다. 근육은 화성 환경에 최적화되어서 지구인 근육량의 절반도 안 될 거고요. 심장도 작고 약하게 발달하겠죠. 이 아이에게 지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책이나 영상으로 보는 먼 행성이 아니라 조상들이 왔던 곳이긴 하지만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지구를 방문하려고 우주선에 탄다면요.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심장은 혈액을 온몸에 보내지 못해 의식을 잃어요. 뼈는 자기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골절될 위험이 크고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호모 마르티스, 화성 인류의 탄생입니다. 지구 인류와 유전자는 같지만 신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종이 되는 거죠. 100년 후, 200년 후에는 지구인과 화성인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특수 압력복, 뼈 손실을 막는 약물, 강도 높은 운동 프로그램까지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우주 비행사들이 매일 격렬한 운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손실을 줄일 뿐이에요. 화성에서는 어떨까요? 38% 중력 환경에서 지구 수준의 뼈와 근육을 유지하려면 하루 서너 시간 이상을 극한 운동으로 채워야 할 겁니다. 그것도 평생 동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화성 정착민들이 지구나 화성 어느 쪽에도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우주 공간에 머무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궤도 우주 정거장이나 라그랑주 포인트에 건설된 거대한 우주 도시에서 살면서 필요할 때만 화성이나 지구를 방문하는 겁니다. 인공 중력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미래 인류는 행성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를 집으로 삼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지구인도 화성인도 아닌 우주인이 되는 거죠. 결국 화성으로 가는 여정은 단순한 탐험이 아닙니다. 그건 영구적인 이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죠. 중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간을 설계한 환경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화성 기지, 새로운 풍경, 인류 최초의 화성 정착민이라는 타이틀.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 다시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없고 바닷바람을 느낄 수 없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구 중력 아래에서 안아볼 수 없다는 것. 당신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건 용기의 문제일 수도, 희생의 문제일 수도, 혹은 광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화성에 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발적으로 고향 행성을 버린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성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지구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화성 이주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게 아니라 인류라는 종이 둘로 쪼개지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화성에서 만들어갈 이야기는 어쩌면 지구에 남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될 겁니다.